오늘은 미리 보는 세덱스 2025 반도체 대전 시간입니다. 세덱스 2025 매년 열리는데요. 올해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는 기업분들, 기업의 관계자분들 모셔서 어떤 제품, 어떤 기술을 출품하는지 좀 여쭤보고 회사 어떤 전략 방향성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RT의 김기석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소 맡고 계시죠? 네. 이번에 그 세덱스 전시에 주로 어떤 품목들, 기술들 들고 나오십니까? QRT가 소개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계속 유지해 오던 사업, 네. 신뢰성하고 종합분석 쪽은 네. 제품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네. 저희들의 소개, 네.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될 거고, 네. QRT의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네.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네. 신뢰성 특화된 장비를 갖다가 개발했고 네. 그런 장비를 갖다 전시하는 쪽.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우주 방사선에 의한 불량을 평가하는 장비. 네. 그리고 통신을 하게 되면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은 무선 통신 반도체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하는 장비 네. 등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RT는 이제 상장 회사이고 또 종목 찾아보면은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혹은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자분도 있을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어디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지 잘 아실 텐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성과 분석 네. 사업 두 기준. 예. QRT가 기존 사업은 사실은 8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 40년 동안에 역량이 축적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신뢰성 평가하고 분석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축적이 돼 있고 그에 필요한 신뢰성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신뢰성 사업 랩실은 지금 이천에 있는데 그 랩실의 규모가 축구장 크기입니다. 엄청 크네요. 그리고 여기 분석 쪽은 광교 쪽에 있는데 그건 거진 농구장 크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장과 농구장 크기. 그렇군요. 신뢰성은 어떤 만들어져 있는 칩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온도 환경에서 그렇죠. 얼마나 이제 좀 신뢰성 있게 잘 동작하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직접 해서 그 결과물을 리포트해서 고객에게 주는 사업인 거고. 그렇죠. 분석 쪽은 이게 셈이나 캠으로 찍어서 이게 예를 들어 웨이퍼일 경우에 제대로 증착이 이루어졌는지 식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일이 오면 받아서 이제 그렇죠. 하고 주고 이제 그 서비스료를 받는 맞죠. 네, 네.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지금 두 가지 이제 전시 때 내놓으실 건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QRT의 신 사업 네. 새롭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이 한 4가지 정도라고 네. 좀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좀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우주 방사선에 의한 뭔가 그 우주 반도체, 혹은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 네. 혹은 또 방산 쪽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가 그 방사선에 의한 불량이 생기는데 그 방사선에 의한 불량을 갖다가 평가하는 장비고요. 네. 아까 신뢰성하고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도 보면 뇌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고 눈이 센서, 눈이나 그다음에 청각 시스템이 있듯이 청각 시스템, 뇌 기억 장치들은 이제 각 회사에서 개발하면은 그 반도체들이 동작하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버티는 거 신뢰성에서 평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불량들은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듯이 네. 종합 분석 속에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고장 진단, 그 다음에 예후 진단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게 반도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범위가 네. 넓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우주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인데 네. 우주하고 자율주행에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게
우주 방사선입니다. 네. 이 기존에 있는 실내성에서 환경 스트레스를 갖다가 주던 그 스트레스가 아닌 네. 방사선에 의한 스트레스를 갖다 하겠는 이 방사선에 의해서 생기는 불량이 특이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특이한 조건 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네. 방사선에서 생기는 불량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특화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에 의한 불량이고요. 네. 두 번째로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우주라든지 반도체가 탑재되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제품들이 청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센싱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통신입니다. 네. 근데 이 무선통신 장비, 무선통신 반도체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는 신뢰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무선통신 반도체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고주파, 고속. 네. 그런데 그렇게 동작을 안 하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반쪽짜리 신뢰성을 하는 장비였고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엄청나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요에 발맞춰서 통신 관련된 반도체의 수명을 평가하는 특화 장비를 하나 개발해서 저희들이 네. 장비 개발과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의한 어떤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잘 모사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이 반도체 칩이 잘 작동하는지, 혹은 고장이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RF와 관련된 장비인데, 일단 그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려면 방사 입자를 실제로 쏴서 그 방사 입자가 돌아다니는 환경에 가서 칩을 놔두고 이 방사선을 맞아도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봤는데, QRT 장비를 쓰면 안 가도 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방사선은 네. 어쨌든 방사선 시설은 어쨌든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방사선 시설에서 방사선이라는 게 결국은 네. 인체에도 해롭고 장비도 같이 해롭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거는 네. 이 개발한 제품이 얼마만큼 거기에 내구성이 있냐를 갖다 평가하는 건데, 네. 이 시스템이 방사선에 대해서 같이 방사선을 갖다 조사받게 되면은 네. 이 시스템도 문제이고, 그렇죠. 방사선에서 생기는 다양한 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필요합니다. 네. 현재는 그런 특화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특화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편리하게 그렇죠. 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가 이 설비가 있으면 어쨌든 가긴 가야 되는 거군요. 가장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필요한 게 포터블이에요. 크면 안 들고 돼요. 갈 네. 비행기에 실 수 있을 만큼, 네.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한 번 가게 되면은 네.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제품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양한 제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뇌, 네. CPU, 네. 그 다음에 센서, 네. 그 다음에 저장장치, D램이나 낸드, 램 등등.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구동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는 전력 공급한 전력 반도체 등등. 네. 이런 모든 반도체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또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고, 네. QRT 개발한 건 그걸 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크기가 얼마만 하죠? 뭐 그냥 백 정도 크기 됩니까? 비행기에 실 수 있는 게 네. 가로, 세로, 높이 더하기가 153cm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요게 3cm, 3cm. 크지 않군요. 네네. 그래서 딱 들고, 우리 캐리어에 들고 갈 수 있을 정도. 그런 곳은 누가 예를 들어 사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첫 번째로 한다고 하면은 이 고객이 사갈 수도 있어요. 네. 제품 개발한 분들이 사갈 수도 있고요. 그 우주용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뭐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칩이라든지 개발하신 반도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네네. 혹은 방산 쪽도 뭐 네네.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요? 네. 가속시설. 가속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속시설에서 그러면은 그 가속시설, 빔의 그 유니폼이나 균일도, 그 가속빔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저희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센서가 저희들이 같이 개발하면서 센서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중성자는 센서가 없어요. 중성자 같은 경우 방사선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성자, 양성자, 전자, 중이온 네. 네 가지가 4종 세트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데 중성자는 측정이 어렵거든요. 네. 저희 장비를 이용하면은 중성자의 밀도까지 측정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멜도에서 이 정도 테스트 해봤더니 뭐 죽더라, 그렇죠. 뭐 살아있더라, 뭐 네. 이렇게 할수 그래서 있는 거군요. 그 가속 시설의 가속 빔의 균일도나 그 안정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들도 납품이 가능하고요. 그럼 그 장비는 만들어서 장비 자체를 누가 사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장비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장비 가지고 어디 의뢰가 오면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해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군요. 둘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로는 대학교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대학교에도 납품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수시도 납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이 이제 RF 쪽입니다. RF 쪽에 대해서 아니 RF 칩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테스트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사실은 반쪽짜리만 했다고 말씀드린 게 네. RF 디바이스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우리가 5G, 6G 얘기하면은 뭐 기가헤르츠, 테라헤르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RF 제품을 평가하려면은 그러한 주파수를 인가하면서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렇죠. 제가 제대로 된 신뢰성을 하는데 네. 그게 어려워요. 신뢰성 장비에서 그렇게 고주파를 인가하면서 테스트하는 게 그동안은 불가능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그럼 인가를 안 하고 뭔가 전압만 걸어서 얘가 작동하는 디지털 신호만 작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번에 QRT가 개발한 장비는 전압도 걸고 네. RF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RF가 왔다는 게 아니라 그 고주파 신호가 바로 들어가면서 고주파 신호를 갖다 실제로 이 제품이 동작하고 있는 5G, 6G 주파수를 인가하면서 그러면서 신뢰성을 평가하니까 네. 제대로 된 신뢰성이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수명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수명 예측까지 가능해요. 근데 기존에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네. 그 엔드 커스터머라고 하죠. 네. 최종 고객들은 네 제대로 된 납품업체에 제대로 된 신뢰성을 해와라고 요청하는데 얘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고비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QRT에 이와 같은 평가를 의뢰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렇군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꾸미다 보니까 평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수의 고객들이 포기했어요. 너무 비싸다. 네.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어떤 조그마한 이 설비 안에 고주파 인가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원 장치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온도 제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도 인가하고 하면서 디바이스 제품의 변화를 갖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디지털로도 인가를 해보고 네. 온도도 그렇죠. 같이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이제 얘가 5년 동안 뭐 작동될 수 있는지 10년 동안 작동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모사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QRT가 개발한 장비의 차별적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보면은 하나 내지 두 개 업체가 또 있어요. 네. 요런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가. 네. 저희들이 요번에 IMS에 이 장비를 전시를 했는데 미국에서 하는 그거. 네. 예. 그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기존의 경쟁사의 제품 사용보다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이 너무 잘 편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저희는 Q메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고객들이 이 제품을 동작하면 여러 가지 동작 조건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양한 동작 조건,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서 신뢰성 평가하고 싶은데 요게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스케줄 짜는 걸 스케줄러 하잖아요. 그래서 큐캐줄러라고 해서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편하게 동작 조건, 신뢰성 평가 스트레스 조건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평가된 데이터를 갖다가 아까 수명 예측할 수 있도록 와이블 플롯이나 이런 걸 갖다가 통계적인 분석할 수 있는 큐맵까지 개발을 해서 네. 모니터링, 스케줄,
그 다음에 분석까지 턴키 시스템,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다 개발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것은 기존에 이제 RF 칩 만드는 회사들이 사가서 그렇죠. 장비를 사가서 쓰거나 아니면은 의뢰하거나. 그러면 QRT는 그 장비로 그냥 또 네네. 테스트하면 되고. 그렇군요. RF 칩 많이 하는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콜보라든지 뭐 그쵸. 퀄컴이라든지 뭐 미국의 그 방위의 산업업체. 예, 한국에도 뭐 많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장비를 사든 아니면 서비스를 맞습니다. 맡기든 그쪽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시장을, 이 사업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작년 2, 3년 전서부터 그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수요가 뭐 보통 단위가 바뀔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그동안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이 제품이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신뢰성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네. 이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점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두 가지 이제 말씀하셨고 남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또 뭡니까?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인체를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인체도 마찬가지고 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공위성이나 뭐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뇌가 있으면은 뇌가 한 거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외부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딘가 정보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저장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SSD입니다. SSD. 네. SSD는 낸드 비발성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전원을 꺼도 정보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장비. 거의 대표적인 게 SSD인데 노트북에 다 들어있죠. 요즘. 그렇죠. 예. 노트북에 들어있고 실제로 요즘 크게 하게 되면은 AI 하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결국은 이 SSD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네. 이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 갖다가 저희는 기업형에서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고 네. 노트북이나 이런 데 컨슈머형으로 들어가는 것 갖다가 클라이언트 SSD라고 하고요. 네.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는 엔터프라이즈 SSD와 클라이언트 SSD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신뢰성을 얘기하십니까? 보통은 보게 되면은 이 SSD라는 게 아까 엔터프라이즈 얘기했고 클라이언트도 얘기했고 고객의 사용 조건에 따라서 동작 방법이 되게 틀려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동작 방법에 의해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얼마 동안 불량 없이 버틸 수 있는지를 갖다가 네. 저희들이 저희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긴 시간 동안 보통은 10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데 1000시간 이상 동작해도 문제가 없는 내구성을 가진 장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다양한 조건들을 갖다가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들은 이 업종에서 계속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네. 사실은 제가 2022년도 프레시 메모리 서밋에 가서 저희 QRT만의 새로운 워크로드라고 해가지고 저 발표까지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SSD 신뢰성 평가 장비를 개발했죠. 그렇군요. 그거 언제 개발했습니까? 지금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서부터 벌써 판매가 지금 판매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SSD에 대한 테스터 장비들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 얘기 뭐 제가 하는 거니까 뭐 네오셈, 뭐 엑시콘, 유니테스트 이런 회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뭐 버닝 테스트 장비라든지 고속 테스트 장비라든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선상에 있는 장비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결이 다릅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결이 다릅니다. 아까 뭐 환경에 따라서. 네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고객 친화적이지. 그래서 고객이 익숙한 고객도 결국은 최종 고객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탑재가 쉬운 장비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럼 그 장비는 누가 사갑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SSD를 출하하는 회사들, 뭐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이런 쪽에 직접 팔았거든요. QRT도 그런 쪽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고객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해외 일부 업체에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 일부 업체에서 그 장비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평가를 똑같은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게 되면 테스트도 해드리고. 그럼 뭐예요? 그럼 전수조사는 아니고 선별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별검사. 선별 검사를 하는데 네. SSD는 보통은 MTBF라고 해가지고 몇백만 시간 왔다가 얘가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보통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170만 시간,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내지 230만 시간 동안 동작 없이 결함 없이 동작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확률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샘플 개수를 늘리든 아니면은 시간을 늘리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제 가속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가속 시험. 우리가 이제 잘못 만 시간 동안 그 장비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몇백만 시간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속 시험을 하는데 그 가속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죠.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따라서 샘플 개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작 조건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10시간 테스트해도 이제 가속을 시키는 거니까 이게 뭐 그렇죠. 1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장비를 파시거나, 네, 서비스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거나. 네, 인데, 그렇군요. 장비는 지금 팔고 있습니까? 네. 근데 벌써 나갔나 보군요. 네, 몇 대가 지금 몇 대가 벌써 나갔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거의 핵심은 아무튼 소프트웨어다. 네. 환경 모사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은 기존 경쟁사들하고 컴패터블하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차별적으로 좀 우위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인체를 말씀드렸던 게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뇌잖아요. 네. 뇌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AI. 네. 그래서 AI 반도체의 신뢰성 같은 평가하는 장비와 그 다음에 이게 원체 비싸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나갔을 때 초기 불량들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불량 걸러내기 위한 버닝 시스템. 그렇군요. 지금 뭐 비싸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의 AI 그 보드일 경우, 보드 A 경우 안에 GPU 박혀 있고 옆에 HBM 막 박혀 있고 이게 이제 보드 형태라서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꽂는 그렇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그렇죠. 하는데 그런 거 꽂아갖고 테스트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것도 뭔가 설비는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각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의 컴팩터서부터 일단 첫 번째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보게 되면은 서버형, 네. 그 다음에 엣지형 이렇게 구분되죠. 서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컴팩터 같은 경우에 HHCL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모양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규격도 보통 PCI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름대로 CX나 NV 링크로 연결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각 고객사별로 이게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거든요. 환경이 그럼 거기에 달라요. 맞게 저희들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 장비를 갖다가 버닝 장비를 갖다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D 장비도 있고 하면은 고객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그 폼팩터 다시 모양도 바뀌는데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 다양한 모양과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다양한 모양 예를 들어서 그 모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SSD의 그 M.2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저희들 SSD 장비에다가 꽂아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것은 예전에 뭐 보도가 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리벨리온에서 그렇죠. 만든 그런 AI MPU가 탑재되어 있는 그 보드는 이제 QRT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서. 네, 장비를 테스트하고 그게 또 회사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리벨리온의 보드를 우리가 테스트하였어. 뭐라든지 해서 뭐 제가 제 입은 얘기할 수 없고 네. 어쨌든 하였어 하면은 기타 등등 AI와 관련된 그런 가속 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회사에 또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그것도 설비를 또 팔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렇군요. 지금 네 가지 신사업들 보니까 다 설비와 어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 설비들이 우리가 직접 쓰면서 서비스도 하기도 하고, 네, 장비도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요거가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R&D 비용을 많이 튀우시면서 이제 네, 저희 대표님이 네. 10년 전서부터 굉장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결실로 들어오고 가시적 결실이 이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나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될 텐데 올해 소장님한테 제가 이런 걸 여쭤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4개 신사업에서 매출이 지금 올해 좀 납니까? 많이 나죠. 많이 이제 납니까?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성장률이요? 성장률이 보통 우리가 매출 성장률이면은 뭐 10%뭐 이 정도 하면 크다고 하는데 뭐 전사로는 뭐 엄청 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이쪽 신사업은 성장률이 단위가 틀려요. 어떻게 두 배? 두 자리예요. 두 배, 세 배 탄 그런 식으로 커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1억 했는데 2배면 2억이고 전사 매출은 600억, 700억 하니까 이제 성장률은 높다 정도로. 지금은 일단은 회사 매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2자릿수 정도는 돼야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는데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 정도는 돼요? 아 그래요? 올해 매출 목표는 얘기 못 하시죠? 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650억 정도 한 거 같, 650억 정도 매출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10% 비중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 혹시 더 이상입니까? 뭐 하여튼 그 목표가 그 근처로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현재 상반기까지 매출 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한 2년 뒤, 3년 뒤에 보면 회사의 20%, 30%, 그렇게 50%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아. 실제로는 지금 신사업으로 매출을 만들기 시작한 게 한 2년 됐는데, 네. 2, 3년 됐는데 네. 성장률이 거의 아까 계속 이제 2배 이상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성장세로 가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매출에 그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 전무님 모시고, 이제 회사의 신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덱스 가시면요, 부스에 가셔서, 장비들 직접 실물로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